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올해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올해에는 차라리 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단순한 밈은 아닙니다. 노력하면 보상이 따른다. 버티면 결국 성공한다. 이런 말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가 승진이 아니라 구조조정이고 1년 내내 죽도록 일해 모은 돈이 집 계약금조차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죽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우 속에서 배달을 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니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넘어질 때 다쳐 몸이 너무 아팠고 오토바이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움직이지 않자 길을 지나던 한 청년이 차도로 들어가 배달원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도로에 떨어진 물건들까지 직접 주워 건네주었습니다. 계속 떨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네요.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배달 주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회계층의 고착화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회 하층에 속한 이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반면 상층 집단은 자원을 확보한 채 비교적 안정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빈부격차 역시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깰 정도였고, 특히 발이 얼어붙는 것처럼 아파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 뒤로는 좀처럼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밤을 보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내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그만큼 외롭고 막막한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은 생각만큼 벌리지 않고 매달 갚아야 하는 주택대출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대출 금액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아끼고 마시는 것도 아끼고 하루하루를 계산하며 계속 절약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미 생활이 이렇게 버거운데도 설이 가까워지면 이상하게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돈이 넉넉하지 않으면 고향에 가는 일조차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이고, 올해 장사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오늘이 음력 섣달 22입니다. 제가 옷 장사를 시작한 지도 벌써 22해가 되었네요. 20년 전 섣달 22이면 가게 문을 활짝 열고 손님을 만나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설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매출도 따라왔죠. 그런데 이 20여 년을 통틀어 올해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순간 정말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아끼고 또 아껴도 결국은 여기저기서 구멍이 생기는 현실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게 문도 닫지 못한 채 오늘 밤도 또 밤을 새워 지켜야 합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이 저를 비웃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마음도 너무 허전하고 서럽습니다.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고 배가 고파서 걸을 힘조차 없습니다. 지금도 일부 공장들은 야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식사 시간인데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난 후 저기를 보십시오. 한 아주머니가 남은 음식을 주워 드시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지역 주민인지 어디에서 오신 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쓰레기통 옆에 서 계신 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처음 여성 배달원을 봤을 때는 솔직히 꽤 놀라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 배달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젊고 아직 앳된 얼굴의 여성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노인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년층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솔직히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이렇습니다. 말로 하면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입구에 쓰레기통이 7, 8개 정도 있는데 낮부터 밤까지 사람들에게 여러 번 뒤져집니다. 하루에 10번 넘게 같은 쓰레기통이 반복해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말이 어릴 적부터 끝없는 사교육 경쟁에 시달리고 대학원 시험과 공무원 시험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직장에 들어가서는 이른바 996 근무에 지치고 집을 살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며 노후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는 선택은 그 자체로 가장 단호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노력하면 운명이 바뀐다. 고생은 상승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공부는 계층 이동의 안정적인 통로다라는 기존의 구호를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 취업 압박의 심화, 청년 실업률의 지속적 상승이라는 배경 속에서 많은 이들은 노력과 보상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때로는 그 연결고리가 아예 끊어진 듯 느끼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도 더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갈 뿐이고 경쟁에서 지면 곧바로 도태되는 구조, 그 사이에 머물 수 있는 중간 지점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노력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안정해질 때 신뢰와 희망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찍 생을 마치고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표현은 사실상 이른바 노력 서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입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만약 이 긴 경쟁에 명확한 결성선도 없고 확실한 보상도 없다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설령 중도에서 벗어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야 한다면 차라리 그 재시작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심리이기도 합니다. 졸업 시전 구조조정 이후 대학원 시험에 실패했을 때, 소개팅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혹은 깊은 밤 감정이 가라앉는 순간 댓글창에는 종종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1 우리 같이 빨리 끝내자와 같은 반응이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극단적 비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력감이 공유되는 집단적 정서에 가깝습니다. 이는 고립된 개인의 절망이라기보다는 감정의 공명 현상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과장된 언어로 압박에 저항하고 극적인 문장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표현하며 그 안에서 서로의 심리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이나 아무것도 못 드셨다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먹을 것을 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하남성입니다. 집에는 가족이 없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 혼자뿐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왜 집에 안 가세요? 설인데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가족분들도 분명히 걱정하실 겁니다. 제가 경찰에 연락할까요? 설이잖아요.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해야죠. 제가 얼굴 좀 볼게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정말 안 돌아가실 건가요? 제가 신고해서라도 집에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양말도 안 신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드셨다면서요. 제가 뭐 좀 사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식사는 하셨어요? 따뜻한 찐빵 2개 사드릴게요. 따뜻할 때 얼른 드세요. 빨리 드세요. 행운을 빕니다, 형님. 정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폭스콘에 왔을 때는 여기서 형님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 주무시는 건가요? 네, 형님은 어디 분이세요? 산소성 사람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마조명이라고 합니다. 왜 여기서 주무시고 계신 건가요? 집은 없으신가요? 지금은 일이 없습니다. 고향에는 얼마 동안 가지 못하셨나요? 벌써 4년에서 5년 정도 됐습니다. 이보게, 이거 마시게. 물 한 병이랑 50위안이야. 계속 여기서 지내는 건 좋지 않아. 가서 씻고 따뜻한 밥도 한 끼 먹게나. 돈은 여기 두겠네. 예. 아빈, 이제 곧 설인데 집 생각은 안 나세요? 가족들은 이제 저를 돌보지 않습니다. 밖에서 지낸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밖에 나온 지 3년 됐습니다. 그 3년 동안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거리에서 주워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결국 가진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밖에서 이렇게 지내고 계신 걸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저도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길에서 한 사람이 쓰러지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경찰과 구급차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이 쓰러졌고 한 여성이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요? 저희 같은 서민들은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고된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숨 쉴 수 있는 길 하나만이라도 남겨주실 수는 없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 환경에 적응하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오물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 안에 있는 구더기들과 함께 그것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해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지 못해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집을 살 수 없어도 더더욱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어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어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도 더더욱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제가 오토바이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배달건은 아직 남아있습니까? 2건 있습니다. 2건이요? 그럼 이 오토바이 계속 운전할 수 있겠어요? 신발은 어디에 있어요? 정말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설을 앞두고 현금 5천 위안을 바로 꺼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지금 많은 평범한 가정은 들어오는 수입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5천 위안이면 농촌에서는 체면을 세우고도 남습니다. 명절 음식도 넉넉히 사고 갈비 같은 고기로도 충분히 장만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2천 위안을 한 번에 꺼내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왜 아직도 설에 집에 가지 않느냐고 자꾸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괜히 일찍 돌아갔다가 돈을 다 써버리고 설도 다 지나기 전에 빈손이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반년 동안 밖에서 일했는데도 오히려 5천 위안이 빚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아마 90년대생들 중에서 설을 가장 힘들게 보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설이 다가왔는데 지금 손에 2천 위안도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진 돈이 이 정도입니다. 800 위안 조금 넘습니다. 이 돈으로 설을 보내야 합니다. 올해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들 다들 힘들게 사는 거죠? 사실 저도 설에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교통비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돌아간다고 해도 마을 사람들에게 또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40이 되었는데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매년 고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껴왔습니다. 게다가 돈이 없으면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한 번 더 봐주지도 않습니다. 밥 먹으러 부르지도 않고 어울리자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요? 고향에 돌아가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늦었는데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이 어딘가요? 호북성이요. 길이 너무 어두우니 잠시라도 제가 앞에서 길을 밝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설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보십시오. 지금은 전혀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평소와 별다를 게 없는 느낌입니다. 예년 이맘때면 사람들로 북적이고 발 디딜 틈도 없었는데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설은 아마 가장 한산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고향에 돌아가셨습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설을 앞두고도 주머니에 5천 위안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빚을 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올해는 아예 고향에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벌써 음력 22일입니다. 예전 이맘때면 가게 아니든 도로 위든 사람들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가게에서는 세 사람이 달라붙어도 일손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 혼자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잠시 한가해져서 졸음이 쏟아질 지경입니다. 하늘이시여. 많은 가정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설날 전날이나 새해 첫날에도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싸우고 술을 마신 뒤 마음속에 쌓인 답답함이 폭발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 집이라면 차라리 돌아가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방금 회사 단체 채팅방이 완전히 들끓었습니다. 설 연휴에 근무를 자원해서 남는 직원에게 3천 위안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고향에 가지 않겠다고 바꾸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모두가 설에 집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아내와 아이를 안아주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남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천 위안이라는 말이 나오자 모두가 태도를 바꾸어 남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타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아닐까요? 고향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 3천 위안이 가족과의 재회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어른의 선택이란 대개 현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무력함일 것입니다. 생활비 몇 푼을 위해 설 연휴마저도 선택과 포기의 대상이 되는 현실 말입니다. 당에 감사드리고 정부에 감사드리며 보훈 관련 부처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퇴역 군인들에게 설맞이 대련 한 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에 오늘이 아직 음력 섣달 20날인데도 벌써 문에 붙여두었습니다. 중앙의 지도자들이 지금의 현실을 직접 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남의 밑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밥을 살 돈조차 없습니다. 한 끼를 나무뒷으로 허기를 달래야 하는 처지입니다.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2달 동안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독거노인이 도대체 어떻게 설을 보내야 합니까? 한때 중공은 고속성장이라는 경제적 외형을 바탕으로 분투, 역전, 창업 신화를 극적으로 선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가 위태로운 구조적 붕괴에 직면하자 과도한 경쟁, 탕평, 포기하기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청년들이 일찍 생을 마치고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까지 내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 세대가 진정으로 삶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특권층의 한마디 말이나 하나의 결정만큼의 가치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고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질 때 그들은 삶을 등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깊은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고생 그 자체가 아니라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입니다. 이 말이 반드시 실제적인 자기 파괴 충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구조적 공경에 대한 두려움, 의미를 찾기 어려운 노동에 대한 피로,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깊은 회의를 드러내는 표현이면 분명합니다. 한 세대가 현실을 평가하는 언어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냉소적인 블랙 유머 아래에는 공정함, 안정성, 예측 가능한 삶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은 시대가 바뀌기 전까지 어두운 밤의 화면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 시대의 가장 차분하면서도 가장 날카로운 저항과 외침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